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OECD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내놨는데요.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렸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1.6%에서 1.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의 2.3%보다 0.2%포인트 내리면서 2.1% 수준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전 전망보다도 한국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021년 12월 2.7%로 제시한 이후에 지난해 6월은 2.5%, 9월에 2.2%, 그리고 올해 3월에는 1.6%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내려서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방역 조치 해제 이후에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서비스는 회복이 되고 있지만 고금리로 민간 투자가 다소 부진하다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리스크로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금리와 주택시장의 부진이 민간 소비와 투자에는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3.4%를 예상하면서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내렸는데요. 물가나 이런 부분들은 안정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민간 투자가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좀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근간 산업인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우크라이나 댐이 붕괴됐다는 소식 어제 좀 들으셨나요? 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카호우카 댐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파로 전 세계의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은 이번 사태가 전 세계 기근 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댐이 붕괴되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새로 심은 곡물들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렇게 댐이 좀 방류가 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태계 오염입니다. 드니프로강을 따라서 산업단지가 좀 발달을 해 있는데 각종 화학물질과 독성물질이 함께 쓸려 내려갔기 때문인데요. 어제 우크라이나 당국은 댐의 수력발전소 내부에 저장돼 있던 엔진오일 150톤 이상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떠내려간 지뢰도 지금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지뢰들이 이제 마을이나 농경지까지 같이 떠내려가게 되면서 짧게는 지금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좀 피해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 작업에 지금 나서기도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곡물 관련 종목들, 이번에 또 전쟁 소식에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외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일사료나 미래생명자원, 한탑, 그리고 고려산업, 이렇게 네 종목의 경우에는 시세가 상당 부분 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누보까지 이렇게 곡물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곡물주들 움직일 수 있는 댐에 대해서 붕괴 관련 소식이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는데요. 삼성전자는 현대자의 차량에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2025년 공급을 목표로 협력할 예정인데요. 특히나 이번 제품은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ARM의 최신 전장용 CPU 10개가 탑재가 된 데카코어의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CPU의 성능이 거의 1.7배 정도 향상됐다고 하고요. 고성능 저전력의 LPDDR5를 지원해서 최대 6개의 고화소 디스플레이와 12개의 카메라 센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8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향후 7년간 연간 11%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9년 말까지 1,430
230억 달러 규모의 이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전에 삼성전자가 자동차 관련 사업들을 할 때 경쟁사 관계에 있었는데 이번에 손을 잡게 됐고요.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현대차의 협력 여부에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 모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들까지 번질 수 있는지 현대모비스 주가, 기아 주가까지 함께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멘트값 인상에 대한 소식들 이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건설업계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 간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공기 지연, 셧다운 그리고 공사비 증액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업계 1위 쌍용 C&E는 오는 7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톤당 10만 4,800원에서 11만 9,600원까지 올릴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성신양에도 이어서 다음 달부터 톤당 10만 5천 원인 일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12만 원까지, 그러니까 두 기업 모두 약 14% 정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멘트 업계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가 부담이라고 했지만 레미콘 업계와 건설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가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유연탄 가격이 있는데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가격을 또 인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2년 동안에 걸쳐서 4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시멘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분양가가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멘트값 인상, 시멘트 관련 종목들에게는 호재가 되겠지만 이렇게 건설업계에서는 또 반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미국 애플이 새로운 유형의 하드웨어 MR 헤드셋을 어제 공개를 했었죠. 판매 목표를 15만 대로 굉장히 대폭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부품업체에 따르면 애플이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들을 상대로 총 15만 대 분량에 그치는 부품들을 발주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에는 100만 대에 가까운 물량을 논의를 했지만 30만 대까지 줄였고 발표 막판에는 15만 대까지 내려가 모두가 놀랐다라면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애플이 목표로 한 15만 대는 연간 판매량이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총 판매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충격적이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이 관계자는 15만 대를 모두 판매한 뒤에 상황을 지켜보고 또 발주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품은 보통 사전에 거의 구매를 하기 때문에 목표를 늘려잡을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전 프로 일단 공개된 다음에 시장의 반응들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부품 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기존에는 100만 대에 가까운 물량들을 논의했었는데 대폭 좀 축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판매량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잡히게 될지 이 부분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로는 아무래도 MR기기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뉴플렉스라든지 선익 시스템 그리고 또 콘텐츠 기업 스코넥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연주의 화장품 기업인 마녀공장이 코스닥 시장에 입상을 합니다. 2012년 설립된 기업인데요. 클렌징 오일을 대표 제품으로 두고 있는 회사고요. 비건 라이프케어 브랜드 아워비건과 비건 색조 브랜드 노머시 같은 브랜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뷰티 브랜드 메디힐로 이름을 알렸던 LMP 코스메틱이 2018년 마녀공장을 인수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마녀공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했었는데 경쟁률이 1,80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16,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1,265대 1로 집계가 됐고요. 청약 증거금은 약 5조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지금 마녀공장의 매출액은 1,0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9.5% 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공모 자금을 모은 다음에 브랜드 리뉴얼이라든지 제품 라인업 확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녀공장 또 이렇게 상장을 하니까요. 정규장에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